장윤성 기자님.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왜요? 있냐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인데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압수수색됐죠? 1억 수수 혐의로 집과 사무실 모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소환 임박이네요. 예. 그런데 이분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받은 것뿐만 아니라 1억 뇌물이죠. 뇌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는데 롯데홈쇼핑에서 50억 수수 의혹이 또 있어요. 아시아투데이. 예, 그래서 첫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최경환 부총리가 소송을 걸었죠.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고 그 재판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건과 별건 수사를 할지 아니면 병합해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혐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도 지역구의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박 좌정이죠. 서청원 의원계로 통하는 이우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또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서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 본인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대법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직 대표, 전직 원내대표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가 줄 소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하면 보수정당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은 혐의, 의혹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번에 이제 국회 출석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회 많은 기자들이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취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수사가 있으니까 맞불 작전을 펴고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 받은 거 수사하는 게 왜 정치 탄압이에요? 그러니까요. 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 스캔들 취재가 아니라 조사. 수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건을 또 꺼내면서 그때 거 다시 다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문 그 당시 총무 비서관 문제가 됐던 거 법률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걸 또 재수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다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재소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처마다 특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납세자연맹 같은 데서는 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거나 왜 특수활동도 아닌데 막 이렇게 떡값처럼 나눠주면서 이걸 왜 특활비로 쓰냐 아예 없애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컨대 우리 국민들이 납치됐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돈을 줘야 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돈도 있다. 그게 특수공작 사업비인데 청와대로 상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게 특수공작 사업비가 청와대로 상납됐던 건데. 그럼 청와대가 아프리카예요? 아니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고요. 태양의 후예를 좋아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5년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 받을 때 그 관련 상임위가 미방이었기 때문에 미방위원들이 떨고 있다? 그렇죠. 는 설도 또 돌아요. 그럼요. 이상하게 이번에 미방위원들이 전병헌 정무수석 그 사표 낼 때 사표 내라고 빨리 사퇴하라고 한 미방위원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맞아요. 그것도 이상치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시면 지금 3억 원이 문제죠. 오늘 10시에 소환돼서 소환됐죠.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긴급 체포나 구속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증거의 문제인데 그런데 당시에 야당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야당 의원의 비서관이 3억을 받은 혐의 의원이 과연 몰랐겠느냐입니다. 그럼 당시 여당은
대관 로비 안 받았을까요? 이런 당연히 궁극적인 받아요. 고민들은 있는 거죠. 롯데 네. 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업계에서. 네, 그래서 그 업계 취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있었을 것이다라는 소문은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것들에서 꼬리를 물고 지금 불거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평창 롱패딩이 뭐길래? 이게 주말 내내 이제 뭐 예. 방송 신문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롱패딩 코트가 있는 거예요. 예, 로고로 평창 그게 안 박았고요. 붙어 있고 그냥 어깨에 평창. 간단하게 예. 패션, 네. 커넥티드 음. 이게 하나된 열정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붉은 악마 빨간 티처럼 오. 거창하게 막 요란하게 써 있질 않아서 패션 커넥티드. 심플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아. 등판에 평창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이런 거 안 써 있고. 그런데 이걸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네. 입고 나와요. 뭐 신민아 씨나 이효리 씨나. 사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볼 그런 때마다 분들은 특혜 받은 거예요, 그럼? 조사해야겠는데. 아니 산 거죠. 어떻게 사요? 그거 못 사는데. 모델, 이만- 모델 아니에요, 모델? 이게 아니, 연예인 협찬 협찬을 받을 받았을 수도 수 있죠. 있고. 연예인 네. 그래서 나는 협찬을 근데 왜 안 이게 받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아니, 되는 게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엔 마케팅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 3만 장을 찍었어요. 23,000장을 뿌렸죠. 2만 3천 장을 오프라인, 온라인 뿌렸는데 예. 이게 롯데가 만든 겁니다. 롯데백화점이. 예. 그리고 이제 2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7천 장을 뿌리는데 이거 오프라인으로만 뿌린다 그러죠. 완판돼요. 음. 필히 완판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3만 장이면 뭐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이 10만 명도 훨씬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판되는데 더 찍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이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다. 제가 보기엔 아마 또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찍으면요,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요. 아, 손톱. 손톱. 끝까지 들어있죠. 새끼손가락에 손톱. 손톱. 근데 네. 이게 이제 왜 인기냐? 이걸 이제 저도 주말에 분석을 예. 했는데 가성비가 짱이다. 무척 싸요. 예, 뭐냐면 아, 14만 9천 원이다. 예. 이게 동종 상품 정도가 한 3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절반이고 예. 그리고 이제 솜털 90%, 깃털 10%. 음. 그러니까 가벼운데 따뜻해요. 성분까지. 이게 종아리까지 오니까 온몸을 예. 푹 덮고 요즘 젊은 층 많이 입고 저도 입어요. 네. 자, 그런데 TV 홈쇼핑은 요 정도 가격에 유명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또 팔아요. 아주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방에서 리모컨으로 쉽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15만 원대 네. 가격대가 많아요. 아주 특별한 것들만 예. 한 30만 원, 20만 원 그렇죠, 후반, 그렇죠. 좋은 거고. 후반 30만 원 초반 넘어가고 네. 15만 원대면 좋은 거 많이 사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허니버터 칩 마케팅 아니냐. 근데 이제 관심이 쏟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 분석은 예. 또 이제 반론도 있어요. 결국은 뭐 무슨 외국제 브랜드들처럼 학부모들이 또 이 등골 브레이커 아니냐. 엄마 나도 사줘. 평창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첫 번째 이 기저의 이 대중시민은 평창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지금 사실 티켓팅은 한 30% 내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네. 표가 팔려야 되는데 표 팔리는 건 둘째치고 지금 다 TV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티켓이 비싸요 또. 지금 저도 사람들이 살려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 축제에 대한 희구가 있다. 근데 이제 겨울이 와서 추워졌는데 재밌는 거 뭐 있지?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일체감을 느끼고 싶은 거 하나. 두 번째는 저처럼 캠핑족들은 이거 딱 입어보면 옷 아니에요 이거. 이불에요. 침낭이 그냥 누우면 됩니다. 침낭 입고 나가는 느낌이라 완전히 포근해요. 저 이거 약간 좀 지진 공포증에 대한 대안도 있다고 봐요. 복합적인 심리예요. 그거 좀 오바 같은데.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분석해 드릴 건데 예.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주말 내내 지금 이 롱패딩이 인기고 핫한데 아까 저 손톱 예, 손톱 걸렸으니까 예. 추가 이거 제작 하나 제작이에요. 보고요. 네. 아니 그리고 더 많이 입으면 안 돼요? 왜 3만 명만 입어야 돼요? 더 많이 있겠고 라이센스를 비싸게 사서라도 이제 12월 1월 접어들면 여러 브랜드가 출시 가능성도 근데 높은데 이미 많던데요. 이미 이미 많고요. 많습니다. 이게 네. 롱패딩이라는 게 사실 작년부터 좀 맞아요, 유행을 맞아요. 해서 예. 올해 이제 폭발을 한 했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그 롱패딩 제작하는 아웃도어 업체들이에요. 평창 조직이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2000년대 초반에 한 3, 4천억 원 매출 규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4년 들어서 7조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오, 지금 뭐 약한 20배 등산용품, 가 뛴 아웃도어 거네. 용품, 패딩 용품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포화가 상태가 되니까 이 예. 시장 자체가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 신제품이 롱패딩 필요했죠. 같은 히트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뛰어오르죠. 작년서부터 이제 롱패딩이 유행한 게 네. 겨울이 오면은 그 옷을 막기 네.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두툼하게 입고. 여러 근데 개 이제 껴있고. 특히 아이돌 친구들이 연예인분들이, 출근길 예. 패션
그러니까 연예인 마케팅이 성공한 거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게 한국 시리즈 K리그 끝날 때 예. 벤치에서 뛰어나올 때 이 예. 스텝하고 선수들이 이거 입고 뛰어나오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선수들은 벤치파카라고 제가 불렀죠. 이게 축구 구단주 아니에요. 아, 옛날부터 선수들은 여기까지 입어요. 네, 왜냐면 이게 원래 벤치파카예요. 뛰고 들어오면은 보온해야죠. 보온을 시키잖아요. 감기 걸리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원래는 벤치 무슨 패딩이라 그래요. 벤치파카 이렇게 벤치파카 이렇게 불렀었던 건데 맞아요. 이제 연예인들이 입으니까 또 유행을 타고 패션까지 이번에 됐고. 평창으로 탄 거죠. 맞아요. 평창은 옛날에 우리 여기 학번이 좀 늦나? 우리 고등학교 때는 좀 노는 친구들이 모자를 딱 납작해 갖고 이렇게 딱 평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창이라 그래요. 평창 모자 쓰고 다닌다고. 요즘도 이 래퍼들은 그렇게 쓰긴 예. 하는데 빳빳하게. 그렇죠. 맞아요. 자, 꾸미지 다음 않고. 이슈 마음대로 문도 못 닫는 편의점 속사정? 예. 이게 뭐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24시간 영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데들도 많은데요. 예, 곳곳에 있긴 한데 그 수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소수 뭐 이렇게 한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이 닫는 곳은 뭐냐면 건물 안에 입점해 있거나 아하. 아니면 기관 안에 입점해 있거나 이제 입점한 그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곳은 이제 건물이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닫게 되니까 이제 심야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심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심야 영업이 실질적으로 점주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내주는 시간대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인건비 대비하게 되면 적자 보는 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부분이 그 시간대는 매출이 거의 뭐 5% 미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 정도가 이제 평균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 가맹점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심야 시간대 오전 그 새벽 1시죠.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손실이 좀 많이 나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문을 닫도록 해라. 그런 점포에 한해서는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문을 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을 닫으면 본사에서 싫어합니다. 본사에서는 마케팅 자체를 우리 편의점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는데 문을 어디는 영업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마케팅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 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할 때 매출 대비 이제 이익을 배분할 거 아니에요. 본사랑 점포랑. 그 배분 비율을 불이익을 줄입니다. 주고. 예. 불이익을 주는 거죠. 네. 적게 주고 적게 떼주고 예를 들어서 뭐 점주 65대 본사 35였으면 점주 60대 본사 40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각종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예. 네, 뭐 최저 보장금이라든지 전기세 같은 것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대로 문도 못 닫는 편의점 네. 속사정이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예. 자, 포항의 지진 때문에 많이 고생을 네. 하고 계신데 걱정 많이 됩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